정의견 364회 시작합니다. 저는 박하정이고요. 오늘도 조성한 변호사님과 김선재 아나운서님, 정현석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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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무덥고 습한 하루였습니다. 그러게요. 오늘은 저희가 평소에 보던 시간과 조금 다른 시간에 만나고 있죠? 네, 저녁에 8시. 네, 저녁 텐션이 8시입니다. 높을 시간. 간신히 밥을 먹고 왔는데 네. 일을 닫고 하려고 이렇게 칫솔 제가 뭐 가져왔는데 드셨어요? 전주 돌솥 비빔밥 홈플렉스에서 먹었어요. 희한한 냄새가 나. 그래요? 입에서 나는 건 아니죠. 모르겠는데 몸에서. 어디선가 음식에 모르겠다니요. 정말 희한한 음식의 냄새가 나요. 입이 아니라 옷에서 난다 이렇게 밥 얘기를 먹고 해요. 싶어. 너무 바쁘셔가지고. 그래서 칫솔 제가 가져왔는데 못 닦고 지금 들어왔어요. 하시고 오시지. 네, 하시고 오시. 아니 딱 10분 하는 정각에 것도 시작할 수 아닌데. 있었잖아요. 제가 59분에 들어와서 중간에 닦을게요. 청취자 여러분 중간에 제가 말이 없으면은 이 소리가 같이 들릴 겁니다. 네. 네. 저희가 오늘 들으시는 입장에서는 저번 주에 휴방을 한 거죠. 그리고 그렇죠. 예. 이제 이번 주에 방송에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중에 저녁에 모여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선재 아나운서님 방송 직후에 네. 8시간 강의를 하고 온 상태의 모습을. 킬러 문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지금 보니까 저기 메가스터디 네.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던데. 완전 폭탄 날아갔다고 하던데 메가죠. 저는 메가 로이어스라서 괜찮을 것 같은 거 같습니다. 아니에요? 큰 틀에서 같은 데 아니에요? 큰 틀 잡지 마세요. 그럼 작은 틀들로 갑시다. 킬러 문항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킬러 문항. 제가 학력고사 세대라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피해간다고. 변시에는 네. 킬러 문항 없어요? 제가 수능 진짜로 잘 안 봤거든요. 잘 자세히 못 봤는데 대충 들은 거에 보면 변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시는 그냥 다 어렵고요. 사실도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 킬러 문항이 몇 개가 노리고 내는 문제가 막 따로 객관식이 있지 않나요? 어려웠죠. 그냥 다 어려운 거고. 그리고 주관식도 다시는 있고 아우. 그렇죠. 글 쓰는 것도 있고 이렇죠. 그렇죠. 그것도 있는데 이제 이게 킬러 문항은 주로 객관식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 뭐 그냥 무덤이죠. 그냥 다 죽었죠. 킬러? 다 킬러고 그 중에 무슨 특별한 킬러가 뭐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약간 문제가 엄청 많아서 이거를 빨리빨리 쳐내는 능력까지 함께 보는 것 같은 느낌 아니에요? 변시는? 아닌가? 뭐 그렇기도 하죠. 근데 그게 사실 속도를 내는 것도 평소에 공부하는 실력이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 논의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이게 줄 세우기라기보다는 합불이 중요한 거잖아요. 뭐 그렇죠. 이건 줄 안 세우죠. 물론 이제 그 와중에 뭐 변시 전국 수석했다, 뭐 수강생 있지만, 중에 있는데 뭐 6등 했다, 뭐 이렇게 등수도 높은 애들이 있는데 뭐 어차피 학점 같은 걸로 이미 좋은데 이미 컨펌이 로스쿨은 1학년 때 컨펌이 돼요. 대형 펌은 김앤장, 태평양 이런 데는 1학년 1학기 성적. 그래서 변시 성적이 안 중요하죠. 그냥 되기만 하면. 근데 혹시나 이제 떨어지나 예. 하는데 보통 1학년 성적으로 컨펌할 정도면은 이제 떨어지는 경우가 매우 드물긴 하죠. 그럼 1학년 1학기 때 기를 쓰고 공부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건 좀 힘들겠다. 갑자기 킬러에서 아니 근데 세무조사 당하시면 어떡해요? 저야 뭐 아주 깔끔하게 일타 강사 아니에요? 제가 세금을 몇 프로를 낸다 그러면 또 이렇게 뭔가 암시가 되기 때문에 말은 안 얘기하지 하겠지만 세금을 많이 냅니다. 네, 조용조용 넘어가셔야 됩니다. 하여튼 튀는 게 안 좋은 거야? 그래요? 팅키라면 안 돼. 뭐 많이 내고 있으니까 뭐 세무조사 나올 게 없죠. 킬러. 제가 저번 회식 자리에서도 말했지만 그죠? 뭐라고 의견을 얘기하셨죠? 고난이도 문제는 있어야지라는 게 저의 입장이었습니다. 변별력을 위해서. 뭐 유교적인 관점인가요? 또 서당 출신 또 6.25. 저는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이제 변실을 물어보셔서 변실은 상관이 없는데 일단은 변별력은 필요한데 네. 근데 이제 지금 나오는 어려운 문제들이 좀 사교육을 받아야만 되는 거는 문제인 것 같긴 한데 근데 뭐 그거 몇 개 없앤다고 해서 또 다른 사교육이 생길 거다 보니까 뭐 킬러 문항 없애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지 잘 모르겠고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게 좀 제일 웃긴 것 같아요. 풀어봤나 봐요. 킬러 문항을 없애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게 본인이 이야기를 할 내용이 아니지 않나요? 뭐 교육부 장관이 왜냐하면 대통령이 얘기를 해버리면 알아서 기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 지금 잘리고 막 발언의 주체와 발언의 시기가 가장 문제 아니었을까요? 대통령이 말했다는 거랑 또 얼마 생각보다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전체 취지는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분이 좀 결단주의예요, 그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뭐 밀어붙이자, 뭐 사실 뭐 장점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단점인 모습을 많이 보네요, 요즘. 네. 저는 이제 그 좀 다른 두 가지의 자격증 시험을에서 민법을 쳤는데 사시랑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각각 민법이 들어 있잖아요. 그죠. 제 사시는 17년 전이긴 하지만 그때도 이제 최상으로 민법이 어려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면서도 뭐 약간 방심도 하기도 했지만 최근에 봤구나. 예, 작년이죠. 그러니까 작년 시차가 아주 크네요. 예, 그래서 그래도 그 공인중개사 그 시험의 민법이 수준이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대상에 따라서 같은 법이라도 시험 문제 자체가 난이도가 확실히 다른 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제 공인중개사를 비하하시는 거죠. 아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알았어. 그래서 얘기 안 하려다가 또 상당히 어려우셨습니다. 보통 실력 본인도 공인중개사시잖아요. 보통 실력이 아닙니다. 네, 그렇죠. 뭔가 하여튼 꼬투리 잡을 거 없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심히 넘어가야 돼. 아찔하지 아주 그냥. 팅키라면 안 돼. 알았어. 근데 죄송한데 누구 말투예요? 팅키라면 안 돼. 이게 누구 제 말투. 제 말투. 있는데 안 돼. 하면 안 돼. 옛날에 그러니까. 개그 콘서트이긴 했다. 아니 누구지? 영화에 그 거리에서 안 돼. 심진아랑 결혼한 거리에서 안 돼. 김원효 씨. 드라마 영화 바람. 이거는 바람.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뭐 이게 있었죠. 어디서 맞고 대전에서 안 돼. 부산 45살이다. 이 명대사들도 있고. 오늘 그냥 토크가 너무 지금 튀네요. 근데 아무도 수험생에 가까운 사람이 없다는 게. 우리 그러면 박아란 PD를 특별히 모셔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을 한 마디만 들어보고 가장 갈까요? 몇 학년도 수능을 치르셨는지 한 줄 요약해 주세요. 저는 일단 1학년도 수능을 봤던 사람인데 2021년도? 네네. 내가 11 봤거든. 재작년에 내가 11학번이거든. 재작년에 봤 20년 12월을 본 거지. 코로나 때 보셨네. 그게 이제 20일 수능이죠. 20일 수능. 코로나 수능. 진짜네. 근데 근데 솔직히 저도 킬러 문화 있어야 된다고. 다들 왜 이렇게 누구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유를 짧게. 공부 잘했나 보다. 상위권인 거야. 잘한다. 아니면은 이게 변별력이 너무 없어지지 않아요? 물 수능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건가요? 항상 수능은 불수능이다. 근데 저는 11학년도 때 진짜 역대급 불수능이 나왔거든요. 딱 10년 차이네요. 불수능. 저희 때 진짜 역대급 모든 과목이 약간 불수능이었던 때여서 힘들었던 기억은 나. 그때가 수능 일정도 뭐 이렇게 이상하게 갑자기 밀렸다면서요. 네, 뭐 한다고요? G20. G20. 네. 정상회의. 10년 더 올라가서 97학번 때 제일 불수능이었는데. 97학번? 다 그럼요. 이거 군대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나 때는 자기가 제일 힘들었다고 아니야, 지금. 근데 나 때는 진짜 어려웠던 게 최근에 그 듣기는 항상 좀 쉽게 넘어가는 파트잖아요. 근데 듣기에서 킬러가 나왔다니까요. 진짜 정답률이 엄청 낮았다니까. 영어 듣기 말고 언어 듣기가 언어 어려웠어요. 듣기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다 멘붕에 빠진 거예요. 근데 수학도 어려운 거야. 근데 영어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역대급 킬러가 많았어요. 아니 근데 그때 수능 때 만점자는 없었나요? 전체 만점? 그건 기억이 안 나요. 난 잘 보긴 했어. 불수능인데 잘 봤다 이런 보긴 얘기는. 했어요. 네. 네. 청취자분들이 재수 없어 하시고. 솔직한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아무튼 솔직한 소감. 수험생이 계시다면 킬러는 없애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네. 근데 21학년도보다 더 최근 분이 있다면은 찾고 싶다. 근데 이게 집탐은 아니지만 근데 그 킬러가 진짜 비싼 돈으로 사교육 도움을 받아야만 쉽게 풀 수 있는 건 맞아요? 만약 그렇다면 없앤다는 그건 잘 모르겠는 부분이에요. 과목마다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를 들면 수학 같은 거는 미리 더 앞선 걸 배우면은 똑같이 풀 수 있는 거 더 쉽게 풀 수 있고 막 이렇던데 수학은. 저희가 제 학번이 딱 400점이 된 첫 해였는데 다들 사연이 있어. 네. 지금 그 내려가면 이과잖아, 갈수록 또 이게 이과잖아. 만점자들도 나오신다고 하는데 저희 과 친구들 평균이 400점 만점에 320점이 저희 과 거의 평균이었거든요. 서울대 화공과 이과에서 매우 높은 높은 편인데도 과죠. 높은 편인데도 그때 뭐 수학 80점 중에서 한 55점 이상이 잘 쳤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 돌던. 저희 때도 그랬어요. 확실히 시험이 어려우면 몇 개 틀려도 등급이 잘 나와. 그러니까 곳곳에 킬러들이 그러니까 그 킬러라는 만연해 게 있네요. 네. 진짜
뭐랄까 더럽게 내는 문제 있잖아요. 왜? 막 꼬고 막. 네. 기억 니은 조합해가지고 이거 헷갈리면 막 무조건 헷갈리라고 만드는 그런 문제. 그런 거가 아니면 뭐 아예 어려워. 아예 어려운 정답률이 바닥인 거. 그러니까 독해를 진짜 신중하게 잘 이렇게 하는. SBS 뉴스 이런 거 있네요. 킬러가 또. 육모 킬러 문항 있다고 공개했는데 대거 만점. 성적 양극. 물 모의고사였어요? 그러니까 6월 평가원 결과 어젠가 나왔는데 별로 못 죽였네요. 맞죠? 맞다 뭐 이런. 네. 약간 우리 지금 교육 방송 근데 진짜 이제 킬러 근황 얘기하다가 왜 킬러 얘기 킬러 나왔지? 단어 금지. 킬러 금지. 준 킬러도 금지. F 킬러도 금지. 네. 네. 킬 단어 금지. 아무튼 킬도 안 돼요? 킬도 안 킬포 이런 거 안 돼? 킬포? 안 돼 오늘 안 돼. 아 오늘 어렵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네. 한 주 동안에 휴방을 한번 한 기준으로 거죠, 이제 한 거죠. 예, 하고 빨리 댓글을 만난 거죠, 사실. 달아주셨는데 이틀 만에. 네 조성한 변호사님의 댓글 소개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한 변호사님의 댓글을 읽어드립니다. 저희가 놓치고 있었던 게 있는데 지난주 또 우리 하정 기자님 생신이 지났습니다. 생일 뭐 이제 1년 남았죠. 네. 댓글에 감사합니다. 많이 그런 축하를 많이 해주셨어요. 어떻게 알고 이걸? 팟빵의 히로다님이십니다. 조변님 파워 E네요. 사람으로 기충전 모든 학부를 아우르시다니 크크 치약 만드는 화학공학사 스몰 아이이신 김선재 아나운서님 반응이 정말 재밌네요. 최종의 인적 구성이 완벽한 것 같습니다. 박하정 기자님 진심으로 생일 6월 23일 축하드립니다. 최종 의견에 대한 애정과 의리로 정말 바쁜 본 업무에도 불구하고 최종의 열정을 불사르시는 모습 애청자로서 감동받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래오래 목소리 듣고 싶은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버스데이 되십시오. 박하정 기자님 진짜 파이팅! 감사합니다. 샤방가이님 박하정 기자님 생일 축하드려요. 축하. 최종 의견 방송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조 변호사님 넷플릭스 트러블 해결 잘 하시고요. 하셨나요? 꼭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니가 가라 내가 갈까님 장마의 습한 날씨에 여러모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 건강 조심하세요. 한 주 뒤인 만큼 댓글 사연 열심히 정유정 사건은 오히려 피해자 측에서 신상 공개를 거부했었군요. 방송에서 했던 뉘앙스가 피해자 측도 주장했고요. 미드정님의 탄신일을 축하드립니다. 아마 케이크 자를 시간도 없으실 현장 취재 후기가 궁금해지는데 최종 의견에는 얘기하기가 어렵겠죠? 어떤 취재를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요즘에 뒤에서도 얘기할 사건 취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DFASDFS님 중요한 댓글이에요 이거. 제 월요일 퇴근길의 즐거움인데 휴방일 때마다 너무 슬프네요. 다음 주에 꼭꼭 돌아오세요. 약속. 이 부분을 귀엽고 깜찍하게 읽어달라는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해. 아까 되게 걱정하셨거든요. 생각보다는 귀여웠어요. 나는 이게 뭐 넘어가도록 도저히 하겠습니다. 귀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귀엽네요. 네. 생각보다 안 귀엽다고 하실 줄 알고 부족했으면 다시 하라고 얘기하려고 했어요. 약속. 커요. 언제든지 애들이죠. 네. 그리고 네. 뭐 일일이 소개는 안 하겠지만 저희 이제 팬들 방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도 네. 한 8명 정도가 네. 축하. 거기 민트정 기자님 있지도 않은데 축하 오늘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아 진짜로? 다 축하해 주시고 특히 이 중에 특이한 게 야근만 안 하시길 뭐 이런 글도 있고. 지금 야근하고 있잖아 우리. 그러네요. 이것도 야근이네요. 23일 당일은 야근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빨리 가서 치킨 시켜 먹었어요. 아 근데 내가 악귀 보면서. 요즘 내가 바빠서 이 카톡방 잘 못 봤는데 여기 하정 기자님 사진을 보도하는 걸 캡처해서 누가 올렸는데 그게 집탐이네요 오늘. 그 기사가 그거죠? 수원에 맞아요. 그거가 또 신기하네요. 연결되네요. 3일치구나. 그 지금 축하 사진 보다가 이렇게 갑자기 떠가지고. 감사합니다. 축하해 주셔서 여기서 제일 많은 축하를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케이크를 못했네. 에이. 케이크를 못했네요. 다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했었어야 되는데 선대 때도 못했죠 결국. 했나? 저 참고로 못했죠. 저 지나가가지고 8월 21일인데 하지 맙시다. 네. 다 안 했으니까. 네. 근데 제가 사오는 건 괜찮아요. 우 이렇게 하면서 모자도 자르고. 제가 쓰고 들어올게요. 네. 네.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꽃갈. 네.
감사드리고 이따가 이 수원 사건 얘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다음 청취자의 사연은 이번 주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평화로운 여름이 되시길 바라면서 혹시나 걱정거리가 있으시다면 네. 어디로 보내주실까요? 저희 메일 주소는 sbsvoicenews@gmail.com입니다. 네. gmail이에요. gmail.com. SBS로 보내시면 안 됩니다. 네. SBS 아닙니다. 다음은 정말 놀라움을 자아냈던 판결 두 가지를 소개해드립니다. 어쩌다 마주친 판결. 초등학교 교사 A씨는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휴대전화를 넣어두라고 학생에게 훈육을 하던 중 학생이 책상을 내리치는 등의 짜증을 내자 학생에게 욕설을 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교사 A씨는 피해자의 행동에 화가 난 나머지 혼잣말을 한 것일 뿐 모욕할 의사로 한 말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최근 광주지법은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서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를 유예한 것은 유죄긴 유죄다라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럼요. 무죄는 아닌데요. 네. 뭐 사실상 무죄에 가깝다라고 보통 얘기해서 그렇죠. 공무원들도 뭐 선고유예 받으면 아무런 그래요. 데미지를 주지 못합니다. 소위 선고유예는. 빨간 줄 그이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것도 뭐. 근데 막 네. 선고유예 받으면 아니야 난 질 수 없어 난 무죄를 받기 위해 싸우겠어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잘 없지 않나요? 잘 아, 없나요? 항소 가능성은 항소를 할 수 있는 건데 많이 뭐 거의 아니에요? 안 나죠. 선고유예하면은 파티해야죠. 파티. 파티 해야죠. 그런 사실. 느낌이구나. 네. 근데 이제 무죄를 기대했다가 선고유예가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네. 제자가 책상을 내리치는 등 짜증을 내자 욕설을 했습니다. 이분은. 교실에서? 제가 이걸 좀 찾아봤어요. 네. 여러 가지 찾아봤더니 욕설을 알아냈습니다. 박수. 과연 너무 궁금하잖아요. 싸가지 없는 그게 핵심이죠. 네. 땡땡. 이 사건에. 그러니까 뭐죠? 사실 애가 초등학생한테 담임이 욕설을 하는 건 이건 좀 그렇죠. 뭐라는 그래서 이거는 아동에 교실에서 대한 애들 다 보는데.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인데 사실관계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핸드폰을 빨리 가방에 넣어 그랬는데 학생이 계속 안 따르니까 핸드폰을 뺏었대요. 그랬더니 학생이 책상을 치면서 짜증을 냈대요. 뭐 이렇게만 나와 있어서 얘가 뭐 꽁시렁꽁시렁 했겠죠. 애가 욕을 하지는 않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약간 아이씨 뭐 한 이 정도 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막 뭐 이런 거 있잖아 애들 이상. 그랬을 때 다른 학생들이 다 보고 있는데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가 없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근데 이 말을 제가 뭐야? 입수를 했거든요. 뒤가 애매하네. 그러니까 뒷부분에서 없네? 약간 저른 게 아니라 이런 표현만 그러니까 이분이 욕을 안 해봐서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를 봤나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싸가지 없는 새끼야 이랬으면 이게 일단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가 없네. 없네. 세상에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가 없네 이거 아니야? 아니 또 없네 뭐 이런 거 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또 강조하기 위해서? 전달이 안 돼서 선고유예 아닐까요? 무슨 뜻이지? 아 없네 그는 몰랐네요. 이건 내가 이 욕은 못 살리겠어요. 없네. 이런 싸가지 없는 아니지, 새끼가 그러니까 없네. 걔한- 말투를 모르겠어요. 말투를. 제가 볼 혼내지. 때는 그 아이한테 직접 야 이 누구누구야 이렇게 안 하고 뭐 그렇게 했겠죠. 혼잣말이었다고 이렇게 되어 없네 있긴 이 하거든요. 이 어미가 약간 혼잣말 투여서 그런 게 아니 아닌가? 근데 예를 싸가지 들어서 없는 새끼 없네. 근데 예를 들어서 싸가지 있다는 얘기인가? 아니 저 요즘 궁금한 세상에 없네 게 이런 저 궁금한 게 싸가지 없는 새끼가 욕인가요? 일단? 네, 일단 만약에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모욕죄는 됩니다. 그래서 뭐 작은 벌금 정도나 아니면 검찰 단계에서 뭐 기소유예를 하거나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너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장유유서기 때문에 뭐 나이 많으신 분한테 특히 그런 것도 고려는 하거든요. 어느 정도. 나이 많은 사람도 어린 사람한테 욕하면 당연히 안 되는데 뭐 정황들을 따져서 뭐 새끼라는 말이 사실 뭐 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나지막하게 싸가지 없는 새끼 이렇게 하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안 들리게. 싸가지 숨겨져. 없는 새끼. 언제 그러니까 이분도 비슷할 것 같아요. 혼잣말이라고 돼 있는데 어느 정도인지 들렸을지는 모르겠는데. 예, 결국은 이게 혼잣말 수준이어서 그래서 무죄는 아니라는 거죠. 무죄는 아니고 이것도 이제 모욕죄는 아니에요. 모욕죄가 아니라 이 아동복지법 학대죠. 위반입니다. 예, 아동 학대인데 애가 들었잖아요. 그래서 학대를 한 건 맞는데 이게 유발되는 과정에서 학생이 좀 네. 싸가지 없게 한 게 있잖아요. 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그래서 미궁에 빠졌어요. 내가 그러면은 아동 학대가 되네요 지금. 네, 태도가
좋지 않은. 네 그렇게 바꿀게요. 좋지 않은 태도를 보였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감안하고 또 이 사람이 야 이 새끼야라고 뭐 이 사람 애한테 대놓고 정말 옛날엔 그런 사람들 많았죠 선생님들. 근데 그게 아니고 말투를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데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가 없네? 뭐 약간 이런 말투였는지 하여튼 이게 혼잣말처럼 돼서 매우 약한 처벌을 받았답니다. 아동학대 범죄 처벌에 등에 관한 특례법상으로 네. 정의가 있네요. 아하, 아동학대 읽어주시죠. 범죄에 뭐 상해폭행, 뭐 유기학대, 뭐 체포감금 이런 등등이 있는데 거기 명예에 관한 죄 중에서 명예훼손, 출발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을 한 것도 아동학대라고 그냥 정의가 되어 있네요. 명예훼손한 것도 아동학대라고. 이 말이 너무 너무 웃겨. 피해자의 태도가 옳지 않아 욕설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말이. 그렇죠. 모든 범죄가 앞사람 피해자가 유발한 부분, 그죠? 특히 약간 싸움 같은 때는 사실 싸움은 둘 다 범죄인데, 그렇죠. 근데 뭐 누가 선빵 이런 자꾸 뭐야 내 부모님 욕을 엄청 해서 내가 한 대 쳤다. 네, 그러면은 이 한 대 친 것도 참작. 매우 네. 매우 약화될 수가 있겠죠. 근데 무죄가 되긴 좀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근데 진짜 이거 딱 보고 이 욕설 뭔지 너무 궁금했는데 좀 궁금증이 저도 풀렸어요. 너무 궁금해서 찾았어요. 이게 저는 혼잣말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욕 있잖아요. 숫자요. 그거를 혼자 A 뭐 17, 알파벳과 뭐 이런 식으로 했나. 근데 사실 그거는 욕의 정도는 더 심하잖아요. 부분 나온 기사가 있긴 하네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싸가지 없는 XX가 기사화 됐네요. 예. 근데 제가 X가 없네가 중요한데. 그렇죠. 근데 제가 원문을 찾았더니 제일 중요한 게 없네. 없네. 뭘까요, 없네가?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네. 따로 없네 뭐 이런 말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생각은. 따로 없네. 무금 처리 따로. 이놈 말고 없네. 약간 이런 느낌. 그만들래. 네. 어려운. 다음도 판결이 있는데요. 네. 이건 제가 진지하게 읽어보고 아까 조 변호사님랑도 얘기를 했지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나 하는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야 놀라움이 될 만한, 있었습니다. 진짜. 너무 판결 특이하죠. 볼까요? 네, 너무 네. 신기했어요. 네. 고 이해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서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의 원본 파일을 조작한 변호사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군 법무관으로 근무한 변호사 A 씨는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 군 검사들이 2021년 6월에 나눈 대화 내용이라면서 녹취록을 군 인권센터에 제보를 했는데요. 군 인권센터에서는 이 제보를 토대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고 이해람 중사 성추행 피해 사건 수사 초기에 가해자의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하고 또 국방부 검찰단의 압수수색에 미리 대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안미영 특별검사팀 조사 결과 이 파일은 음성 문자 변환 장치를 활용해서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에 A씨는 증거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1심은 징역 3년이 선고됐는데요.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1년이 감형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증거를 위조를 했는데 저 녹취록을 위조한 사람 처음 봤어요. 근데 게다가 위조 방식이 TTS라 그래가지고 음성 문자 변환 이 장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속나요 사람들이? 근데 이걸 왜 어떻게 하는 했을까? 기계 이렇게 타이핑 치면 그걸 음성이 있는 것처럼 해서 그 그게 안내방송 녹취록이다. 요새 안내방송 하는 것처럼 네. 그렇게 했나 거예요. 보다. 근데 그거를 속을 사람이 이 있나? 전익수 법무실장의 그 징계인가 뭐 훈육을 받은 그걸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 보복으로 이렇게 조작을 했다는 게 얘기가 들리던데. 주장 취재. 그게 학계의 수사 정설입니까? 결과인데 하게 법무관 아니고. 시절에 무슨 징계를 받은 게 있는데 그 결재를 전익수 당시 공군 법무실장이 했대요. 그게 앙심을 네, 품었다는 그래서 지금 한 설이 걸로 좀 큰 거네요. 특검은 그렇게 이제 보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고. 변호사 지금 피고인이 변호사인데 네. 법무관이었다. 구속 기소된 네. 사람이죠. 근데 법무관. 법무관을 거쳐야 되니까 네. 군 복무를 해야 되니까 그거를 가지고 근데 이제 1심에서도 피고인은 전문가로서 그러니까 변호사로서 증거 위조 행위를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개인적 보복의 목적이 지금 일단 입증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군인권센터의 신뢰성에 의심을 좀 만들고 그렇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만 이제 뭐 법적인 쟁점이 하나 있다면은 증거를 위조한 죄도 있고 위조한 증거를 사용한 범죄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여기서 말하는 증거 위조죄의 증거는 뭐 수사기관, 법원, 징계기관이 국가 형벌권 유무를 확인하는데 관련성 있는 자료를 말하는데 군인권센터가 이게 수사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녹취록을 제공한 행위는 이제 위조 증거의 사용은 아니라 그래서
증거의 위조행위와 사용행위 중에 2심에서는 이건 그냥 법리 문제예요. 사용행위가 무죄가 돼서 감형이 된 겁니다. 뭐 어쨌든 3년 실형 나왔다가 2년 실형으로 감형이 되긴 했는데 뭐 그 법리를 말하기 위해서 가져온 게 아니라 야 이거 녹취록을 이렇게 위조한다라는 게 참 이게 다 이렇게 믿기지가 드러날 않네요.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한 건지도 참 의문이고 어쨌든 이 이해람 중사 사건이라는 큰 정말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이 심각한 사건에 약간 먹칠을 한 것 그렇죠. 같은 그래버린 느낌인 거죠. 거잖아요. 제대로 해야 하는 건데. 그래서 자기 개인의 어떤 보복심 때문에 그렇죠. 어느 쪽에 피해를 주든. 네, 그래서 이 부모님 이해람 중사 부모님도 진짜 공익 신고자로 믿었는데 내부에서 이런 걸 확보해가지고 제보를 하고, 그러니까 엄청 배신감을 느끼시고 2배로 느끼는 거. 했다는 인터뷰랑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약간 대립하는 양쪽이 있다면 그 양쪽의 피해를 다 입히는 그렇죠. 상황이 온 거죠. 다 입혔죠. 1심은 이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었네요. 네.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신 그 증거 위조 혐의랑 위조 증거 사용 혐의 모든 게 다 네. 유죄다라고 배심원단 판결한 것 같고 2년 4개월에서 3년 6개월 이르는 실형 의견이 있었는데 재판부는 그 중간 정도인 3년을 네. 이제 선고를 했네요. 근데 항소심에서는 위조 증거 사용 혐의 자체는 법리적으로 무죄니까 네. 일단은 감형을 1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법리 판단은 뭐 배심원들이 하는 말 듣는 건 아니니까 예. 법리는 법에 대한 이제 전문가들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전익수 전 법무실장 1심 선고가 내일 나옵니다. 이 이해람 중사 사건은 많이 나왔겠지만 선임이 계속해서 이제 성추행을 하고 이런 걸 내부에서 신고를 했는데도 전혀 가해자와 분리가 안 되고 뭐 새로운 부대로 이제 옮기는데 다른 상관이 그 부대에 이미 막 안 좋은 소문을 내놓고 막 이런 것들이 겹쳐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일이 있었고, 그럼 이게 내부적으로 왜 이렇게 분리도 안 되고 수사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런 거를 지금 파헤치는 특검이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전익수 전 법무실장은 뭐 관련해서 자기 관계자가 영장이 청구된 게 있었는데 거기에 뭐 자기가 좀 등장하는 게 있었나 보죠. 그래서 군 검사한테 전화해서 뭐 그걸 내가 시켰다고 했냐 안 했냐 막 이런 걸 막 물어보고 했나 봐요. 그래서 그게 어쨌든 엄청난 계급 차이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밑에 전화해가지고 이게 내가 있니 없니 뭐 이렇게 하는 게 약간 외압처럼 그런 혐의로 이제 기소가 돼서 내일 선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법원의 재판의 양형 이외에도 이 녹취록 위조라는 수법이 악질적이고 이중사 사건을 이용해서 유족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말도 그렇죠. 있었어요. 그게 가장 그러니까 이제 네. 사실은 이 군 당국에서 이런 것들을 숨겼다는 이런 걸 폭로하는 모습이었지만 그게 이렇게 터무니없는 말도 안 조작행위였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자 유족 측에도 네. 2차 가해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네요. 이것과 별개로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네. 네. 내일 선고되는 그 전익수 판결은 다음 네. 주 네, 화판으로 소개를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나요? 그렇게 되려나요? 네. 제가 이 관련 군 관련 이제 군에서 아들을 잃은 이제 어머니 취재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이제 좀 만나 뵙고 하면은 이 재판이 있을 때 그 군에서 이제 가족을 잃으신 분들이 항상 다 같이 다녀요. 그러니까 이해람 특검 공판에 제가 취재한 어머니도 가고 다 같이 이제 똘똘 뭉친 가족이 돼서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다 지적하고 이제 완전 전문가들이 되셔가지고 많이 해보셨으니까 다른 분들은. 그러니까 그게 전문가가 된다는 것도 사실 너무 슬픈 일이죠. 공판이 뭐고 뭐 증거 막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재판 보고 나오면은 다 같이 이제 카페 전략도 가가지고 짜고. 막 얘기하고 그럼 다음 언제냐 뭐 이런 얘기하고 막 하시는데 네. 그래서 이 이해람 중사님 아버님도 제가 한번 뵀는데 그 자리에서 네네. 좀 이거를 제가 미처 몰랐다는 사실이 참 이분인가요? 놀랐습니다. 네네 맞아요. 네. 이 기사 보고 깜짝 놀란 게 2심이라서 그러니까 1심을 아무도 몰랐나 봐요. 1심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참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유 참. 네,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도 지켜보도록 세상에 이런 하지요. 네. 세상에 이런 일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집중 탐구에서. 오늘은 너무 잘 놀라운 일들 연결이 잘 되네요. 네, 세상에 이런 일이 시작하겠습니다. 집중 탐구. 세상에 이런 일이 톤으로 해야 되나요? 세상에 이런 마을을 찾아가 봤다. 마무리는 항상 간장 같은 거 드시지 마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아, 너무 잘했습니다. 네. 지난 21일에 갑자기 이거라고 이렇게 슬픈 얘기를 한다고요? 네. 자, 호흡 전환을 좀 해주세요. 하이.
큐. 네. 지난 21일에 제가 아마 뉴스한 게 이거였을 거예요. 그죠. 예.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여성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 여성의 집 냉장고 냉동실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이 됐는데요. 확인을 해보니 2018년에 태어난 딸, 2019년에 태어난 아들 이렇게 연년생 아이였습니다. 여성이 친모였고요. 경찰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서 두 아이 모두를 직접 출산 이후에 살해했다. 그리고 여기 넣어놨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이들이 출생신고는 안 된 아이였는데 출산 기록은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제 병원에서 엄마가 아이를 낳고 태어나면 직후에 맞은 B형 간염 예방 주사 그 기록이 질병관리청에 남아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행안부의 출생신고 데이터랑 비교를 해보니 감사원이 왜 이건 있는데 거지. 이건 없냐. 뭐 사망신고라도 돼야 되는데 뭐 그것도 없고. 그렇죠. 출산 기록만 있고. 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찾아봐라라고 이제 각 지자체에 샘플로 23명을 내려 보냈습니다. 아, 감사원에서? 네.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이 계기가 된 거. 아니 이렇게 찾다가 이 애들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네. 네네. 그래서 23명을 내려 보내서 각 지자체에서 이제 그래서 찾은 거죠. 이 엄마들한테 연락을 해보고 근데 이 엄마가 막 조사를 거부하고 시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시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거예요. 찾아보라고. 그래서 처음에 경찰이 물어봤을 때 애 버렸다고 했대요. 근데 뭔가 경찰이 석연치 않아서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집을 뒤져보니 이렇게 나와서 인정한 거죠. 근데 이미 그 위로도 네. 자식 둘이 있고 남편도 있었죠. 자식 셋이 있고 셋이 예. 있고 남편도 있는데 그러니까 살아서 살고 있는 자식 셋이 있고 잘 키우고 있는 셋이 그 밑에 있고. 그럼 이제 이렇게 넷째 다섯째였던 거네요. 그렇죠. 예. 네. 근데 냉동실에 이제 2개의 시신이 정말 충격적인. 네. 뭐 근데 남편은 몰랐다고 하고요. 말이 되나? 2번에 만삭에서 출산을 했을 텐데. 낙태를 했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내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배가 이렇게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기간이 긴데. 2번 다. 근데 저는 석연치 않다고 생각하나. 석연치 아직까지 그리고 뚜렷하게 여튼 나오는 게 뭐 없나 봐요. 입덧이나 네. 신체 반응도 있을 텐데. 아무튼 이런 상황이고 지금 남편에 대한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고요. 진짜로 뭔가 알았는지 예를 들면 핸드폰 포렌식을 해서 그 당시에 뭔가 알았던 그게 나오는 대화가 있는지 이런 걸 계속 조사를 보고 하고 있는 상황. 근데 어쨌든 친모 입장에서는 남편한테 난 안 했다 그러고 남편도 자기 몰랐다. 네. 사실 이게 좀 석연치 않긴 한데 둘 다 그렇죠. 주장이 일치하고 있긴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네 그런 상황이고 자 이 어머니는 구속된 상태고요. 이런 아이들이 2,236명이라고 합니다. 지금 아 이런 아이들 정확하게 그러니까 감사원이 출생 미신고 아동. 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감사원이 네. 지금 2,236명이 임시 신생아 번호, 그러니까 태어나서 그냥 임시로 부여한 번호 이게 주민번호로 바뀌어야 태어나서. 되는데 근데 출생 신고가 안 돼서 네네. 어디 갔냐? 네 어디 갔냐 7, 8년 사이에 2,236명. 그러니까 사망 신고도 안 된 애들. 안 된 애들. 그죠? 그래 이 중에서 이제 뭐 한 집에 2명 있고 이런 사람들을 지금 샘플로 내려 보낸 거예요. 뭔가 더 이상하다 이런 예를 들어서 뭐 계속적으로 신고가 안 되는. 계속.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복지부가 전수 조사를 한다고 하고요. 근데 그 전에 샘플 조사를 했죠. 네 샘플 조사에서 23명이니까. 지금 이렇게 나온 겁니다. 1% 조사한 거죠. 근데 그 중에 조사 결과가 어떻게 됐죠? 지금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로 감사원이 내려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럼 네. 지자체에서 나름 확인을 해봐요 자기들이. 근데 근데 연락을 했을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아니면 법적인 문제가 뭔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내가 지금 출생 신고를 하면 조금 얘가 어디에 올라가냐 이런 문제 때문에 안 했다. 애는 잘 키우고 있고 그런 건 진짜 다행이네요. 그런 애들은 파악이 돼서 이제 그냥 클리어를 하는 거고 하세요. 그냥 이제 그것도 근데 아동학대 방임 6기로 입건을 하더라고요. 오늘 어디 뉴스 보니까 12살까지 집에서 컸다고. 왜 학교 안 가고. 그러니까 그나마 그중 다행이긴 한데 그 중에는 뭐 죽고 이런 거보다는. 그쵸. 근데 어쨌든 출생 신고를 안 하면 왜 그러냐면은 이 복지 시스템 안에 못 들어오니까 그렇죠. 얘가 그리고 여러 가지 보호를 못 받는 그러니까 거죠. 학교도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도 12살 물론이고 때까지. 건강 문제도 뭐 접종이나 이런 것도 아예 못 하는 거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 아동 학대죠. 집탐 비슷하게 해서 네네. 제주도에서 이제 성인까지 맞아요. 출생 신고 안 됐던 자매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네. 맞아요. 어머니가 혼인 신고를 하러 갔는데 따님들이
엄마 우리 출생 신고도 해야 되지 않나? 있으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데. 그냥 사망 신고할 때 같이 하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건데 진짜. 엄마 먼저 해야 돼 이렇게. 엄마 먼저 해야 돼가 뭐야? 아니 어린 친구. 너 이거 개그로 만들어 왔어 지금. 네. 반성해. 지금 나도 좀 무참을 못했어. 그렇죠. 엄마 얘기입니다. 먼저 해야가 너무.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네. 2018년도 19년도생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발견됐다는 게 그 네. 아이들이 냉장고. 언제부터 사망이 된? 출산 다음 날. 해서 이라고 어머니가 진술을 했다고. 근데 뭐 그거는 냉장고에 계속 밝혀진 건 아니. 밝혀진 건 아니죠. 뭐 부검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뭐 밝혀질지는 의문이지만 출산 후 바로 직후에 아니면 그게 다른 날 지금 쟁점도 쟁점이기도 한데요. 되고. 구속된 혐의가 네. 영아 살해죄예요. 네네. 근데 이게 영아 살해죄 규정이 어떻게 돼 있나요, 변호사님? 네, 제가 변호사죠. 지금 이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 살인죄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네. 가중되는 거는 뭐가 있죠? 존속살해죄가 있죠. 존속살인. 평등권 침해라는 논란도 있습니다. 아니 뭐 맞아. 아비를 죽이든 자식을 죽이든 똑같은 거 아니야? 왜 존속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중하느냐? 자 그렇다면 영아 살인죄는 가중 사유일까요? 감경 사유일까요? 저는 감경이라고 봅니다. 왠지 아세요? 왜요? 왜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냈을 거야. 나는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잘 필로 본다. 문항을 마치겠어. 대단하네. 한 가지 아쉬운 건 대본을 그냥 안 읽고 온 거네요. 안 읽었어요. 안 읽고 왔으니까 지금 맞추는 게 가능한 거잖아요. 읽었으면 그냥 아는 건데. 네. 나 출제자의 의도 정확하게 파악했어. 그렇습니다. 이 영아 살해죄는 그렇게 어린 것을 죽인다고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살인의 객체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지나 우리 형법은 그냥 성인과 영아의 정의는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고요. 태아랑 구별해야 됩니다. 태아는 분만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고 태아를 죽이는 건 낙태죄인데 사실상 무죄화됐고 영아 살해죄는 이제 분만 중이거나 분만 직후여야 됩니다. 이 직후라는 게 며칠 지나면 이제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런데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얘도 사람이잖아요. 뭐 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하던 얘기를 하면 태아는 사실 사람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뭐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영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분만이 됐으니까. 근데 차별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영아를 죽여도 사실은 살인죄로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차별이 안 되지만 요거는 우리가 형법 공부할 때 동기가 되게 중요한 범죄라고 배우죠. 그죠? 주체와 동기가. 주체는 오로지 영아의 직계 존속이고요. 동기는 네. 그래서 되게 웃긴 상황이 있다가 설명해 드릴게요. 치욕 은폐나 양육 불가능 혹은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분만 중이나 분만 직후에는 이 여러 가지로 경황도 없고 정서적으로도 좀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제 키울 수 없다라고 해서 뭐 며칠 지나서 차분해졌을 때 죽이면은 그건 살인죄예요, 그냥. 근데 이제 분만 직후에 사실 그래서 그렇게 염두에 두면 산모만 뭔가 이렇게 감형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아닙니다. 직계 존속이라고 아빠가 죽여도 감형이 될 수가 있고 심지어 할아버지 할머니도 직계 존속까지 포함은 되죠. 근데 그래서 웃긴 거는 혼외자예요.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안 하고 여자가 애를 낳았어요. 네. 이때 남자가 분만 직후에 죽이면 이건 살인죄예요. 왜냐하면은 남자는 인지를 안 하면 직계 존속이 아니니까. 남이라고 보고. 네, 그래서 어쨌든 이건 형이 내려가는 동기가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이건 법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약간 이거를 깎아줄 필요가 없다. 더 이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는 이 어린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이를 오히려 우리가 뭐 위기 상황 되면 애들부터 노인이나 뭐 애들부터 먼저 노인도 있네. 어쨌든 애들부터 이렇게 보호를 하는 게 앞길이 창창하고 뭐 하니까. 그렇죠. 미래의 꿈나무.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약한 존재잖아요. 정말 나한테 오로지 의존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죽인다는 게 오히려 왜 감경을 해주는지. 네, 진짜 이게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라는 정도로 표현하시고 있는 동기를 정말 엄격하게 보고 정말 예외적인 사회만 해당되는 그런 건이라서. 근데 이게 우리나라 성폭행 당했는데 아기를 낳았는데 다른 나라에도 그렇죠. 고민하다 낳았는데 뭐 그 치욕 은폐 그거 성폭행에 따른 임신 이런 거가 그렇죠. 대표적이죠. 치욕 은폐니까. 그다음에 아니면 이제 도저히 뭐 나도 지금 먹을 게 없어서 그렇게 너무 힘든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뭐 임신을 계획하지 않고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뭐 성폭행이 아니어도. 근데 여기서도 못 키운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키울 형편이 안 된다 그렇게 주장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사람이 영아 살인지 살인죄인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일단 핵심 쟁점은 분만, 그러니까 직계 존속인 건 분명하니까 분만 직후에 정말 한 건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동기가 진실한지 이걸 보겠죠. 바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살인죄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 살인은 이제 사형 무기 5년 이상이고 영아 살해는 10년 이하로 확 떨어지죠. 완전 차이가 나죠. 아예 그리고 약간 살인죄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 두 번째거든요. 두 번째? 그 두 명을 그렇죠. 1년이나 텀을 두고. 그러면은 그거는 한 번 정도라면 혹시 동기가 이럴 수 있지만은 두 번 다 그런다는 거는 좀 동기의 의심이나 분만 직후에 대해서도 좀 의심을 해보게 되겠죠. 그리고 다음 날 출산 다음 날이라는 것도 저는 시기도 텀이 사실. 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 제가 누나지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출산 다음 날은 분만 직후라고 보기 어려울 거예요. 살인죄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화장실에서 막 이렇게 낳고 막 이렇게 막 한 그런 것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건 한 너댓 시간은 넘으면 안 되지 않을까요? 저도 어떤 기준이 있는 건 아닌데. 네. 이런 이슈가 있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그리고 경기도 화성에서도 이런 수사 의뢰가 화성시로부터 들어와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건은 친모 친부가 출산 이후 8일 됐을 때 네이버 지식인에 글을 올려서 입양을 원하는 사람을 만나서 아이를 넘겼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방은 모르는 거죠. 네, 진짜 넘긴 건 맞는지, 그럼 애는 지금 어디가 있는지를 경찰이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받아갔는지도 모르는 거죠. 네, 모르는 거죠 지금. 근데 뭐 이런 불법 입양 글이 막 많다고 해요. 막 오픈 채팅방도 많다고 하던데 제가 한번 직접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지금 감사원에서 처음에 23건 샘플로 내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수사가 의뢰된 거 아니면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찾아가지고 해결된 거 경찰이 수사를 하다가 찾다 보니 뭐 엄마가 베이비박스에 놓고 왔다라고 해서 그게 이제 기록이 남아서 애가 시설에 있는 게 확인된 거 막 다 섞여 있는데 지금 이제 오늘 기준으로 남은 게 3개 남았습니다. 애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화성 포함해가지고 2건 더 있어서 총 3건이 경기 남부 경찰청에서 수사를 근데 하고 이게 있는 사실은 상황이에요. 그 숫자가 지금도 바로바로 파악이 되잖아요. 네. 출산한 기록이 있는 네. 거랑 비교만 딱 해보면 사실은 정확하게 숫자가 바로 나오는 건데 이게 왜 시스템이 안 만들어졌던 건지 이때까지는 그것도 그러니까. 이해는 잘 안 돼요. 이게 질병관리청 거랑 해안부 이거랑 딱 비교만 해보면 이게 안 돼 있었대요 이때까지. 그러니까 이건 이거대로 잘 있고 이건 이거대로 네. 있었던. 근데 그게 사실 하더라고요. 정말 네. 쉬운 건데 왜 안 됐던 그렇죠. 건지. 아무도 이렇게 생각을 못했던 거겠죠. 이렇게 비교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제주도에서 14살 막 이런 거의 다 큰 친구들이 출생신고가 안 돼 있다는 사건을 계기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수원 사건 알려진 이후로 오늘 출생통보제가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터지니까 막 빠르게 진행되네요. 쭉쭉 그냥 막 되고 있는데. 그죠. 오늘 오전에 했네요. 네. 민당정 협의회. 네. 하고 오후에 통과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의료기관 원래 이제 부모님들이 출생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엄마 또는 아빠가 이렇게 돼 안 있었는데. 하면 과태료 5만 원. 매우 싸죠. 네. 근데 이제 의료기관에서 임산부 진료기록부에 그냥 하듯이 하면은 그런 정보를 이제 입력받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평원이라 하죠. 심평원에서 이제 시읍면에 이제 신고를 넣도록 하는 식으로 자동으로 통보를 하도록 이렇게. 이게 의료계에서는 반발이 좀 심하죠. 그렇죠. 이유가 뭔가요? 이게 의료진이 늘 하던 대로 이렇게 하는데 의료진에게 그럼 이거를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냐 약간 이런 식의. 그렇죠. 안 하면은 반발? 책임도 져야 되고 헌법선 된다고 업무도 늘어나고. 그래서 이게 지금 약간 중재안을 찾은 건데 처음에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시읍면 장에게 바로 신고하라고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 못한다고 막 그랬고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그냥 하던 대로 이제 하면은 새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게 심평원으로 자동으로 가도록 하는 걸 새로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지금 그래서 조금 그까지는 뭔 이제 차이야? 그러니까 의료진이 서울시청에 우리 여기서 애가 할 태어났어요.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출산했고 그냥 이런 거 하면 자동 입력 입력되는 걸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걸. 심평원이 이제 이런데 하도록 하겠다라고 새로 그러니까 만들었어요. 이게 시스템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시스템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전산으로 개발하면 되는 건데. 심평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죠. 네네. 그러니까 뭐 의료수가 이런 거 내려주는. 네네네. 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도록 했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 병원에서 태어난 애들은 자동으로 다 되는 거잖아요. 수능신고가. 그러면 이제 병원 외에서 그렇죠. 병원에 더 안 온다 그러면 병원 외에서 출산을 아하. 한다고. 더 안 온다. 숨기고 싶거나 이런 엄마들은 아예 병원에 안 올 거다. 몰래 실시해야 되나? 근데 자신의 어떤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병원에 가지 않을까요? 네, 건강이 문제가 아닌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나의 뭐 여러 가지. 숨기고 싶어. 명예 네. 뭐 약간 그런 것 이런 때문에. 관점에서 그래서 건강 때문에 가야 되는데 진짜. 가야죠. 가야 되는. 그러니까 자기를 맞는데 위해서라도 가야 되잖아요, 가야죠. 사실은. 근데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진짜 나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제 입양을 보내고 이렇게 하면 뭐 좋겠지만 싫다 나는 음지에서 이렇게 하시고 싶다는 분들이 계셔서 지금 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네. 두 번째 제도가 보호 출산제. 보호 출산제가 맞죠? 뭐죠? 그러니까 일단 정리하면 네. 이 통보제만 하면 네. 병원을 기피하니까 네. 또 병원을 누가 기피하냐? 낳는 게 좀 부담스러운 산모들. 네. 그래서 그들이 편하게 낳을 수 있게 하는 제도죠. 그렇죠. 신원을 감추고 병원에서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네. 그걸 보호 출산이라고 하는 것이죠. 맞아요. 그래서 그럼 이제 임산부 신원이랑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기 때문에 비공개로 해주니까 네. 근데 나 해외에서 이런 케이스를 봤는데 그래서 제가 봤던 다큐에서 성인이 된 이제 남성이 자기 친모를 찾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출산을 한 거예요. 그럼 왜냐면 비공개니까 못 찾겠네? 근데 너무 어렸던 거지. 그러니까 그때 엄마가? 친모가 너무 나이가 뭐 어린 10대거나 10대고 뭐 그러겠죠. 그래서 올해도 됐고 이런 식으로 신원을 감춰놔서 이미 보호 출산제를 하는 나라구나. 네. 근데 찾으러 갔더니 그러니까 기록이 있는데 그게 감춰진 기록인 거예요. 가면 같은 걸로 써 있고 그런 식으로 처리를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아이의 알 권리 문제로 더 찾기가 수 힘든 있겠네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한 번 더 찾아야 되고 뭐 그러면서 결국 못 충돌이네. 찾고 찾았어. 뭐 그런 케이스가 나 누가 낳았는지 알 권리도 중요한데 일단 보호를 해서 또 낳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그렇게 보호를 해서 낳지 않으면 이 아이가 더 위험해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알 권리 정도는 좀 참으라고 할까요? 어떻게 하죠? 아니, 그래서 이제 그게 그거를 지금 문제입니다. 충돌이. 충돌하는 가치입니다. 그거를 이제 찾다 보니 네. 왜 그러면은 숨겨졌냐 해서 나이가 너무 어려서 그걸까지만 발견하고 그 다큐에서는 더 이상 발견할 수 안 없고 우리 그러면- 엄마가 너무 어렸구나 이것만 알겠구나. 네. 낙태하거나 유기하거나 영아 살해를 할 뻔한 애를 보호 출산제를 해서 그래도 그나마 낳게 됐다 하면 이제 되게 나름의 해피엔딩인데 네. 그게 아니라 이런 제도가 있으면 어차피 낳긴 낳을 건데 그럼 나도 좀 감추고 낳고 싶은데 그래서 이 제도를 이용하면은 그렇게 좀 출산이 비정상화 그러니까 아동이 보호되지 못하는 상황을 막는 기능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제도를 많이 이용할까요? 그건 또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 입양을 한 경험이 있는 분이기도 하고 이 특별법을 발의를 해서 계속 주장했던 김미애 의원이라는 분이 뭐 충돌이 되니까 이 보호 출산제의 가치에 대해서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명권이 우선 아니냐고. 일단 살리자. 일단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생명권도 애 거고 알 권리도 애 거네요. 그렇네요. 사생활은 네. 산모 거고 사생활 보호는. 그래서 이 법의 내용을 보면은 사실 아까 선재님 얘기한 것처럼 애가 크면 성년에 도달하면 이 아동권리보장원이라는 데서 보관하고 있는 출생 증서에 대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거를 열람을 허가하는 게 친생 부모가 동의를 해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동의를 쉽지 않겠네. 안 해주면 애는 모르는 건데 그럼 법을 바꿔서 보호 출산을 하게는 해. 이 법을 도입은 하는데 예를 들면 성년이 되면 무조건 보게 해준다. 이렇게 뭐 할 그런 건지 수도 있죠. 뭐 약간 그런 그 사례에서는 근데 그래서 결국엔 누군지 못 찾았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왜 그걸 자세히는 기억 안 나는데 글 같은 걸 간단하게 쓸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거기 서류가 있긴 한데 남아 있는 유일한 거였는데 그래서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가 뭔가 있다. 메시지 같은 게 쓰여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특이상 이런 식으로 쓰여 있을 수도 있고 기억은 제가 정확히는 안 나는데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다가 10대고 그러면서 출산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학교로 돌아간 거고 상황이. 근데 그것까지만 알고 누군지는 이제 밝히지 못했는데 그러면서 그 슬프지만 못 찾아서 속상하고 힘들었고 근데 이해를 하게 돼.
그 정도의 메모 남긴 건 가긴 갔어요? 아니 뭐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게 아니고 그 거기 아이고. 남겨진 그 그런 단서들만 보니 그런 거고 그래서 아 우리 엄마가 10대 때 날 낳았구나 이걸로 그래도 자기가 이해하게 되는 그런 거라도 알면 좋겠다. 것들이 어떤 그려지더라고요. 상황이어서 너를 키울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이런 근데 정도의 이해하고 딱 막 다큐가 마무리됐는데 아이씨 다시 생각하면 궁금해 미치겠네 이럴 수 있어요. 아니, 엄마를 그리고 찾고 싶겠죠. 그러니까 아씨 엄마는 왜 자기 해소가 엄마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계속 음. 좀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어떻게 보면 뿌리를 찾기 위해서 이 사람은 엄마가 그립다는 게 아니고 모르는 어떻게 그리워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냐면 자기 그리움이 없네. 궁금할 거야. 자기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 사람은 파헤치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그거를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렇게 합시다. 이 얘기를 듣다 생각이 났는데 보호출산제로 해서 안 알려주는 걸로 해야 나으니까. 근데 뭐 성인이 됐거나 아니면 뭐 15세 정도 됐을 때 일방적으로 연락은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애가 엄마한테 그래서 좀 연락할 수 있으면 해달라. 그때 이제 근데 그거는 왜냐면 그러면 부모도- 신호를 남기는 거잖아. 부모도 알고 싶을 수도 있죠. 예? 그건 신호를 남기는 거잖아. 엄마. 그렇네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기관에 남기긴 남기고 남기는데 비공개로 비공개 하다가 정보를 공개는 안 해주는 거니까. 한 번 한번 연락하게 연락할 기회를 줘요. 한번 연락할 두 수 번으로 있고. 합시다. 두 번. 두 번. 예. 두 번째 연락 받고 엄마가 찾을 그래도 수도 싫어. 있게끔.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고. 그렇게 합시다. 자, 당장 시행합시다. 극단적이야. 그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얘도 궁금해 미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부모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 뭐 돌아가셨을 수도 있지만 있는데 모르는 거잖아요. 얘도 한번 찾을 기회는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맞아. 저도 찾을 기회는 줘야 된다고 생각해. 한두 번 정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선택권은 최종 선택권은 뭐 산모한테 주고 산모가 왜냐하면은 자기가 보호출산제를 내가 이용한 거니까. 그래서 뭐 이 법을 보호출산제 하지 말고 뭐 실외출산제, 뭐 익명출산제, 뭐 용어를 뭔 차이죠? 다르게 써야 된다는 보호출산제가 너무 피보호 대상으로 본다 이런 얘기인가? 이유 잘 모르겠네. 아무튼. 비공개 출산제. 그게 좋지 않아요. 이게 그냥 드라이한 개념인 것 같은데 비공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뭐 그런 어쨌든.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생 통보제는 하기로 했다면서요? 예, 통과가 됐는데 법사위 단계에서 소위에서 보호출산제는 아직 통과 전혀 안 되고 상임위에 있어요. 이건 안 돼. 통보제. 그리고 법사위 제1소위 통과할 때 거기에 아까 브리핑하는 걸 봤는데 이 법 공포 1년 안에 보호출산제 도입해야 된다는 거가 같이 있대요. 어호. 그러니까 이 출생 통보제만 가면 같이 위험하다는. 가는구나. 그래도 뭐 일 안 하면 안 하겠죠. 했으면 좋겠는데. 네, 어쨌든 그런 오늘 상황입니다. 결론은 네. 저출산과의 연결을 좀 해보자는 거죠, 그죠? 그런 것도 있었어. 댓글에 보면은 안 그래도 애도 안 낳는데 낳는 애들이라도 잘 그렇죠. 저도 그런 취지인 게 살려야지. 저출산에 엄청난 지금 투입을 하고 있는 네. 거에 비해서 이렇게 태어난 애들을 살리지 못하는 게 뭐 아이러니인 상황이다. 이들을 살리는 게 어찌 보면 더 우선일 수도 있지 않나. 네. 저출산 해결보다. 근데 저출산도 정말 심각하긴 합니다. 그죠? 그리고 외국인 아동 저도 봤어요 그 또 기사에서. 네, 그 외국인 뭐였죠? 아동도 엄청 많다고 이렇게.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등록이 안 돼 있는. 네. 외국인 아동이 많겠네요. 그걸 또 좀 신고하기가. 별도로 지금 여기랑 별도거든요. 근데 이렇게 거의 수원시가 이게 진도가 빨라가지고 처음 찾은 케이스 같은 근데 거였거든요. 뭐 잘 빨리 찾긴 했네요. 근데 진짜. 네. 죽어서 나오니까 이게 커졌죠. 일이 얘기가. 난리가 난 상황인 건데 그런 거에 비해서 근데 요즘 네. 뭐 아주 많이 얘기되는 이슈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이거요. 네. 조금 지나갔나 이게 벌써? 저는 너무 그놈의 킬러 문항 때문에 지금 이 제도가 아유. 아이들에 대한 킬러가 지금 되고 있는데 오 뭐야 이게? 아까 킬 말 안 하기로 했는데. 그랬군요. 아우, 미안합니다. 딱 걸렸어. 나름 뭔가 비유적 표현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별로네요. 참. 지적당하고. 이게 그 수원 사건 말고 화성 사건 관련해서 네. 이제 뭐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서 애를 넘겼다고 하잖아요. 네. 뭐 그 애를 넘겼는데 뭐 대가를 받거나 했다고 하면 뭐 네. 아동을 매매한 거라고 해서 그렇죠. 아동복지법에서 예, 아동복지법 위반돼 강력히 처벌되죠. 강력히 처벌될 테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돈도 안 받았다고 하고 있어요. 입양특례법상 이제 법원허가 네. 없이 입양하면 그 얘기를 안 했네요. 그 나름대로 또 처벌을 받으니까 근데 그 입양특례법을 좀 보다 보니까 네. 제가 참 이런 조문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조문이 뭐죠? 입양특례법 3조에 있네요. 1항에 그냥 단순히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 약간 헌법 같이 돼 있는. 뭉클. 뭔가 뭉클하고 이게 어떤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선언 그 아동의 권리 이런 느낌이 있는데 당연한 말인데 이게 왜 이렇게 뭉클하게 법전에 있어서 참. 근데 나 이거 오늘 킬러 문항까지 연결해서 그냥 우리나라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을 들어요. 그냥 킬 나와서 킬. 아니 그러니까 그냥 태어난 그 순간부터 대학 갈 때까지 국가 등의 책무 너무 불쌍하다 들어가 있긴 한데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살아남아서 경쟁 사회에서 뛰어들어서 킬러랑 맞서 싸워야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는 게 이게 법률로 이렇게 규정해야 될 만한 그런. 그래서 솔직히 저는 처벌도 처벌인데 솔직히 처벌을 이번에 강하게 내린다고 해서 안 생길 것 같지가 않거든요. 정말 슬프지만. 그래서 애초에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그래서 애초에 그러지 않을 수 있는 뭔가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영아 살해죄 아까 더 가중해서 처벌하고. 가중한다고요? 똑같이 가시죠. 그러니까 그것도 감경이었는데 가중으로 바꾼다고? 그것도 별개로 하되 애초에 내가 눌렀어. 안 죽일 수 있도록 하는 걸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물론 그렇죠. 범죄는 막장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진짜 베이비박스에 갔다가 이렇게 하는 사례가 많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브로커를 봐야겠다. 영화도 있죠. 아직도 안 봤네. 네, 좀 무거운 얘기로 오늘 또 문을 닫게 되었는데. 네. 아무튼 오늘의 추천작은 브로커. 마당에 있는 집입니다. 안 봤어요. 재밌어요. 보셨어요? 두 개밖에 안 나오죠 지금. 네, 아니 4개까지 나오는데 2개밖에 못 봐서 바빠서. 왜냐면 그냥 다른 얘기하고 끝내고 싶어서 그냥. 악귀 안 보셨어요? 악귀 처음에 한 10분 봤는데 지루해가지고. 뒤에 재밌어요? 전 너무 재밌게 봤는데. 그래, 처음 끝났어요? 본방 2편 했어요 지금. 네. 그럼 봐야겠네. 사냥개들 얘기해 주셔야죠. 사냥개들. 보셨어요? 봤어요? 어땠어요? 나 궁금해서. 그냥 뭐 재밌었죠. 저는. 재미있었어요? 네. 나 왜냐면 웬만한 거 다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 내가 크게 재밌어하는 건 아닌가. 난 그 액션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래 재밌었어요. 예. 근데 뭐 명대사를 진짜 잘하죠.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어려워가지고. 아니 만들어도 이게 그렇게 뜬 작품이 아니라서. 딸려고 보지 마세요 제발. 성대모사 하려고 보지 말라고 제발. 두 분은 이렇게 막 생각하면서. 근데 그게 막 김세론 씨가 하차하면서 뒤에 갈수록 이상해진다고 하던 평이 있던데. 중간에? 다시 찍다가 찍었던데? 음주운전이 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술과 운전을 좋아하시는 김세론 씨. 그래서 빼고 다시 찍어가지고 뒤에가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사람들이. 다른 여자 배우가 나와요. 아 그래요? 걔도 좀 재밌긴 한데 네. 갑자기 편지를 써요. 할아버지, 전 도저히 여기 못 있겠어요. 그러면서 나가요? 네, 나가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나레이션까지는 찍어준 거지, 해준 거지. 그래서 이 음주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 김세론 씨가 다시 나와서 촬영장에서 그걸 찍었을 때 분위기가 막 좀 그랬다. 진짜 그랬을 거야. 난 그렇게 상상했는데. 기사를 봤어. 사람들 지금 모두가 째려봤겠죠. 그러니까 사실 다른 사람들이 무슨 죄예요. 그러니까 다 열심히 투자하고 감독도 죄진 사람처럼 애쓰고 막. 그래도 공개하고도 욕도 많이 먹었어요. 김세론 너무 많이 나온다고. 그래도 욕하는 사람도 이해되고 보기 싫으니까. 근데 또 감독도 안타깝네. 정말 힘들겠어요. 네. 저는 그 전후 사정도 몰랐고 그냥 걔가 중간에 빠진 것도 잘 몰랐고 그러니까 쭉 봤네. 너무 대충만 전혀 분석을 안 하시고 봐. 그냥 되게 재미로 진짜 감독이 진짜 제일 좋아하는 시청자 스타일이야. 내가 어떤 의도를 심어 놓으면 다 넘어가. 그럴 그 정도야.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 그 정도는 아니고. 아니 음주 어제도 경기도 오산에 제가 맡고 있는 경기도 오산 만취 뭐 있던데. 만취 운전으로 누가 죽었나요? 그냥 생으로 횡단보도를 그냥 밀어버려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한 분 돌아가지고 두 분 많이 다치셨는데 진짜 막 정신 나간 사람이고 그 사람은 그래서 오늘 검경 합동 대책 뭐 냈는데 상습 운전자나 사망사고 낸 운전자는 차 몰수한다 뭐 이런 거 이제 냈는데 뺑소니였어요 이것도 어떻게? 치고 또 가서 또 받았어요 어디 가서. 대낮이네 또? 네. 233%? 0.233? 그리고 오늘 뭐 판결 난 것 중에 0.3 몇도 있던데 처음 봤어요. 0.3 몇몇은. 0.3이요? 네. 0.03이 아니. 0.33 뭐가 나와가지고 청주 어디 판결 나온 건데. 팔 한쪽이 술 아니에요? 그 정도면 미친 거 아닌가 진짜? 나 그거 보고 0.3이요? 진짜 미친 자인가? 손가락 몇 개가 술로 이루어져 있는 거네. 와. 아이고 70대 여성분이셨네요. 네. 오늘 우리가 시작이나 끝이나 되게 이야기가 0.334. 이제 좀 확장성이 있네요 오늘.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대. 집에 갑시다.
그럽시다. 형량이 2배가 됐답니다. 네. 집에 네. 가서 음주합시다. 예. 네. 네, 안전 귀가하시고 내일 또 비 많이 온다니까 다들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법률 전문가 세상만 사법으로 재밌게 풀어내는 여기는 최종 의견 최종 의견으로 오세요. 고품격 법률 팟캐스트 여기는 최종 의견